박수 받으면서 기도하 너무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모여 저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가 지닌 사랑의 사명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이런 영성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청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 청을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사랑하는 간호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성간호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성모병원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치유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명을 지닌 병원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영성간호는 단순한 간호 행위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함께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손끝과 사랑 마음으로 전하는 거룩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치열할수록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엄에 대한 믿음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환자 곁에서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 다정한 한마디, 섬세한 손길이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간호의 본질과 영성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의 간호가 앞으로도 전문성과 따뜻한 영성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영성간호위원분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의 간호가 늘 전문성과 따뜻한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의 간호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도 간호의 빛, 영성의 따뜻함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5회 영성간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종간호를 경험한 간호사 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용기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그 마지막 손을 잡으며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간호사의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중학교 시절 수녀님들과 함께 독거노인을 돌보던 봉사활동이 제게 간호사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라고 말씀하시던 어르신들이 수녀님의 따뜻한 돌봄과 저의 미약한 손길에 마음을 여시고 삶의 의지를 되찾으시던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간호의 시작이었고 사람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병원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습니다. 신입 시절 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가 참조할 수 없는 공간이기에 저는 그분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식사, 배설, 위생간호, 칫솔질과 세발까지 도왔습니다. 말이 어려운 분들과는 필담으로 마음을 나눴고 고마워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호는 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정든 분들과의 이별을 하며 중환자실에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죽음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지만 그 마지막 여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제게 늘 감사한 일입니다. 병동에서도 임종의 순간은 늘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저는 가족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가족분들께서 눈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실 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병동으로 오셨을 때 임종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하며 환자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가족분들이 곁에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통증면 반응하시던 그분이 힘겹게 하고 대답하시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따뜻한 힘이 손끝으로 전해지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없는 대답이 저에겐 가장 진실한 감사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임종의 시간은 단지 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순간입니다. 치료 장비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드리며 고요히 기도드립니다. 그 순간 간호는 기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약 2년 전 배우자의 임종을 함께한 보호자가 임종 직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해준 간호사는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간호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 그분은 아내의 49제를 마치고 병원으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울보으로 화를 돌고 비를 맞았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사의 글을 써야겠다.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 그동안 내 마음을 괴롭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산소역 우진형 텐트에서 초와 무서운 도선 이야기 하다 보면 5시간이지나 돌아보기 싫은 발길을 집으로 향하다 보니 벌써 50여일이 지나버렸다. 초의 병원 생활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날을 생각하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며칠간이었지만 팔을 어루만진 위로의 말과 눈물을 같이 흘리곤 하였고 마지막 죽음을 침대에서 맞이할 때도 영안실로 가기 위해 병원 복도를 지나쳐 갈 때도 나의 팔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분이 세상 어느 병원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병동을 나설 때 인사해주는 모습은 지금도 서운하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많이도 위로가 되었답니다. 한없이 감사의 마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써주신 이 글은 간호사 생활 중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드린 시간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간직할 위로의 기억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힘든 날에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받은 사랑을 그분들이 떠나실 때 더 많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경험한 임종간호는 어떠하셨나요? 임종의 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환자의 마지막 여정에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간호는 단순히 절차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마지막 손을 잡고 조심스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박아평입니다. 오늘 영상 세미나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함께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수기는 매일 임종 순간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환자 곁에 서게 되었는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러한 간호를 하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는 늘 고요하지만 따뜻합니다. 삑삑거리는 기계음 대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가끔 들리는 환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곳의 시간을 채웁니다. 이곳은 치료보다 돌봄이 중심이 되는 곳, 삶의 끝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평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저는 임종의 순간과 임종 뒤 간호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간호는 제가 기존에 알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혈액암 병동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멀티모니터 화면이 저의 시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심박수, 혈압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니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환자의 표정, 가족의 눈빛,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만난 29살의 젊은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병동에서 잠시 만났던 분이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시 그를 배웠을 때 하지마비와 통증 그리고 불면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정말로 집으로 퇴원하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입원하신 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집 좋았어요. 그런데 아파서 다시 왔어요. 외출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집에 있겠다고 고집 피운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집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삶에 대한 고마움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통증과 출혈이 심해져 저는 평소처럼 약제와 수치 확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수님, CBC 확인 후 수혈 진행할까요? 그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검사 없이 편하게 쉬게 해드립시다. 수치 결과를 보면 환자는 더 불안할 테니까요. 잘 자는 것도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는 빨리 알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치를 모른다는 건 환자보다 제가 더 불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정상 수치가 아니라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간호는 빠르게 대처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저를 수치와 장비를 지켜보는 간호사에서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종 당일 아침 침상 옆 바닥에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야구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어머니께 드리자 이때 건강했죠? 고등학생 때 야구선수로 나름 유명했어요. 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환자는 조용히 마지막 호흡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환자복 대신 평소 환자가 좋아하던 옷을 꺼내셨습니다. 건강할 때 자주 입던 일상복이었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곳의 간호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챙겨온 향수를 꺼내셨습니다. 검은 향수병을 여는 순간 병실 안은 환자가 건강하던 시절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 속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저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은 약이나 처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손길, 좋아하던 옷, 익숙한 향기, 그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호스피스에서의 시간은 제 간호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니터의 수치보다 환자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래프보다 숨소리, 기계음보다 눈빛, 그리고 손끝의 온기를 먼저 살핍니다. 임종간호는 무언가를 하는 일보다 그 자리에 있는 일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장비보다 마음을 바라보며 환자와 가족이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고 덜 외롭길 바랍니다. 저희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은 오늘도 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모든 선생님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생각하며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의 손끝에 환자의 안녕과 사랑이 가득하길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임종간호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환자, 보호자 그리고 저희 간호사들도 치유받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 2팀 희망릴레이 나를 소개합니다. 러브리플라이를 발표하겠습니다. 영성위원회 UM은 김현주, 양희 손지혜 선생님으로 저는 백일병동 영성위원회 리더 김수진입니다. 2025년 간호부의 비전은 치유의 간호입니다. 이에 간호 2팀은 올해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영성기반 조직문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배경입니다. 요즘 우리는 의료기관의 위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많은 리스크가 있는 불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불안이 만연한 조직은 분열되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다. 반면 희망하는 조직은 사람을 연결하고 화해시킨다고 합니다. 영성이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자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희망 릴레이의 목적은 간호사로서의 지위나 역할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긍정적 소통 문화를 확산시켜 희망하는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 릴레이는 주인공이 다음 주인공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은 질문에 답을 하며 나를 소개합니다. 동료들은 주인공의 소개글을 읽고 댓글로 칭찬, 격려, 응원을 전합니다. 댓글이 완료되면 주인공은 담당 환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희망 메시지 카드를 전달합니다. UM 선생님과 동료들은 축복식을 통해 책 선물과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4가지입니다. 첫째, 주인공은 나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동료는 주인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료 간 긍정적 소통 문화가 형성됩니다. 셋째,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높입니다. 넷째, 축복식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주인공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희망의 치유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활동 구축 과정과 그 내용입니다. 1, 2월 영성위원회 UM 선생님의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주제 선정과 활동 계획을 하였고 3월 18일 팀 영성위원회 리더들과 UM 선생님 모임을 통해 주인공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종 질문을 완성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희망릴레이 나를 소개합니다. 완성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질문 10개와 선택 질문 42개 중 10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질문에 답을 하여 주인공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희망 릴레이는 간호사들의 참여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영성활동입니다. 그래서 희망 릴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뉴스레터를 통해 참여 동료와 희망 릴레이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 주인공은 본인을 소개하는 질문에 답을 하였고 이를 각 부서별 다양한 방법으로 주인공이 작성한 나를 소개합니다를 뉴스레터로 부서 내에 공유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좋아요와 함께 칭찬, 응원의 댓글을 남기며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동료들이 남긴 희망의 댓글을 주인공이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댓글북을 만들어 주인공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받은 희망을 환자에게 전하며 희망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축복식을 통해 부서원들과 희망 릴레이 과정을 나눔하고 책 선물, 칭찬말, 허그를 통해 주인공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의 활동은 다시 뉴스레터를 통해 부서원에게 공유했습니다. 각 부서 영성위원회 리더 정기 모임을 통해 각 부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참여자 소감입니다. 주인공으로 참여한 간호사는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동료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일을 할 때 힘이 되었다. 또 환자에게 드린 희망의 위로가 오히려 본인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 릴레이에 참여한 동료들은 칭찬 댓글을 달다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전한 말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이상의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활동의 의의입니다. 나를 소개합니다는 간호사로서의 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료가 끝까지 읽고 응원하며 그 따뜻한 메시지가 다시 환자에게 전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 릴레이는 서로에게 축복과 희망을 전하며 내면의 충만함과 공동체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영성 기반 조직 문화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2팀 희망 릴레이 영성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네 놀라운 주님의 사원문 축하해요 축복해요 주님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 감사를 드려요 평화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하여 기뻐 노래해요 크신 주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간호 2팀 희망 릴레이 영성 활동 발표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술간호팀 발표를 맡게 된 양혜민 간호사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ESG에 관한 수술간호팀의 노력들입니다. 먼저 현재 수술간호팀의 ESG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수술간호팀은 총 8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위원들은 각 유닛에서 한 명씩 선출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ESG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ESG의 기본 개념 전달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술간호팀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해 보는 데 중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4년엔 원내 활동뿐 아니라 원외에서도 ESG 활동을 적극 알렸습니다. 기존의 활동은 꾸준히 실행하고 수술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연구를 통해 강조하였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외부에 알리는 공모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ESG 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이벤트를 개최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간호팀의 활동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환경 지식, 태도, 실천이 친환경 수술간호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 활동입니다. 우선 친환경 간호 지향성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술간호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쾌적한 수술 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폐기물에 대한 오염을 줄이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 태도, 실천이 높을수록 친환경적 수술간호 지향성도 높아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수술실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친환경적 재료 사용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감염관리 사이의 딜레마 및 실질적 실천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친환경적 리더십과 더불어 관심을 유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술간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전입니다. ESG 선순환 고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3년부터 24년의 활동을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원내 그룹피드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ESG의 활동을 알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ESG 분야별 활동 사례를 수술간호학회에서 공유함으로써 서울성모 수술간호팀의 노력을 알리고 다 함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해당 공모전에서는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함께 얻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분야 중 2에 해당되는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구 아나바다입니다. 수술실 디유닛은 수술 물류 부서로 많은 진료 재료와 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시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지만 수술실에서는 이전에 대량 구매에도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미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어 이를 타 부서의 재고로 순환시킨 활동입니다. 총 16종 264개를 필요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소 활동입니다.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통해 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시행한 활동으로 실제로 일반, 재활용, 의료 폐기물로 분리 배출을 실시해보니 시행 전보다 의료 폐기물량이 약 10.9%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멸균 비용 감소 활동입니다. 수술실 내에는 멸균 등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멸균 시 비용이 발생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 물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 취급 과정 중 멸균력을 잃는 경우 멸균 오류로 인한 경우 재멸균을 시행합니다. 재멸균으로 인한 멸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미사용 기구는 비멸균으로 전환하고 장비 교육과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점검을 수행하여 비용과 에너지 절감을 함께 이룬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폐 건전지 수집 및 새 건전지 교환입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폐 건전지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져다 주고 새 건전지로 교체받는 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수거 및 교체 범위는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술실에서는 총 3,560개를 수거하여 새 건전지로 교체했으며 새 건전지를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당 장반 줄이기입니다. 5층에는 주간자실과 수술실 사이에 식당이 있습니다. 원내에서도 진행하는 잔반 줄이기에 동참하여 먹을 때는 알맞게, 버릴 때는 가볍게라는 자체 슬로건을 시작으로 잔반량 감소를 통해 음식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절약 실천입니다. 수술실은 여러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로 하루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술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전원만을 사용하도록 불과 장비를 끄고 휴게 공간에서는 친환경 종이컵 또는 개인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양치컵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컵 사용을 통해 물 자원을 아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ESG 분야 중 S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을 통해 직무상 신체 손상을 줄이고자 보호구를 준비 및 보충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근무자들을 위해 업무 공간을 예방 점검하여 노출 위험도를 낮추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강조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성모 자선회의 활동을 알리고 적극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ESG 위원들은 많은 활동 중에 도서 읽기를 통해 다시 한번 ESG 고치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벤트를 통한 포상 활동입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작은 포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이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잔반 없는 식판 이벤트였고 추후에도 다른 이벤트를 통해 포상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술간호팀의 ESG 실천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활동들은 유지 및 독려하며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 끊임없는 선순환 고리에 앞장서는 수술간호팀의 ESG 활동을 기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래계 간호팀 박선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래계 간호팀과 응급의료 센터팀이 함께 실천해온 ESG 실천 사례로 비움과 나눔 그리고 채움의 여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활동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 가톨릭 영성에 기반한 생명 존중과 나눔의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여정의 중심인 정현숙 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래계 간호팀 정현숙 수녀입니다. 외래계 간호팀은 ESG 경영 방안을 발맞추어서 소비생활 위주의 가치관을 환경과 생명 문화를 중시하는 나눔과 비움을 실천해 왔습니다. 벌써 4년째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낸 물건들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나누는 운동을 통해 사회의 복음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작고 미약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엔 무척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래계 간호팀 ESG 경영과 기부의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외래계 간호팀은 가톨릭 영성 기반 ESG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성의 가치와 결합해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병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안전한 병원, 윤리적이고 투명한 병원으로 건강한 지구, 건강한 병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ESG 세 축을 저희는 비움, 나눔, 채움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외래계 간호팀은 2022년부터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절제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비움의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나바다뿐만 아니라 폐 건전지 수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병원 내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움이지만 그것이 곧 환경보호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외래계 간호팀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호민사관과 단기별로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물품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베풀어지는지 생동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3주 전에 화성시 사강에 위치한 호민사강에 다녀왔습니다. 호민사강은 영원한 도움의 수도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나누는 장소입니다. 저희의 물품 기부와 봉사활동이 이런 현장에서 작은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눔은 기부 마라톤입니다. 참가비 전액이 기부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함께 달리며 나눔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작은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야식 도시락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야식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나이트 근무 시 사전 신청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하게 남는 도시락을 줄였습니다. 12주간의 캠페인 결과 총 554개의 도시락이 절감되었고 음식물 쓰레기와 비용이 모두 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비움이 나눔으로 다시 체험으로 이어지는 ESG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래계 간호팀과 응급의료센터팀은 앞으로도 꾸준히 ESG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병원 내 더 많은 부서와 함께 참여하는 공동 ESG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큰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의 진정성입니다. 함께라면 서울성모병원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ESG 병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저희 병원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비움으로 시작해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 나눔이 체험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래계 간호팀 응급의료센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간호부원장님을 모시고 2025년 영성간호 세미나 영성간호의 실천 우리 안의 빛으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호명된 팀의 발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는 팀과 개인에게는 경력금이 수여됩니다. 제가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함께 소중한 우리상 간호 2팀, 수술간호팀, 외래계 간호팀 및 응급의료센터 모두 강당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상 간호 2팀 축하드립니다. 네, 소중상 수술간호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상 외래계 간호팀 및 응급의료팀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대와 용기 감사상 212병동 정보람 선생님,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박화평 선생님, 간호혁신 유니트 김동현 UM 선생님입니다. 네, 기대상 212유니트 정보람 축하드립니다. 네, 용기상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박화평 축하드립니다. 감사상 간호혁신 유니트 김동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경 간호부원장님 시상에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정 간호부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년 영성 세미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한 해는 우리가 힐링의 프로그램, 한 해는 나눔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눔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임종 간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올해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이제 첫 임종 환자를 맞이하고 나면 이제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임종 간호하는 것들을 이제 수기로 해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오늘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환자뿐 아니라 저희 스스로 서로에게 지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미션 기관으로서 저희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면서 어떤 기도라든지 저희 활동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솔직히 김동현 선생님 처음 연구 시작할 때 이렇게 좋게 여러 가지 의미 있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김동현입니다. 네, 역시 김동현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저희에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아침에 하는 기도가 환자분들이 눈을 뜨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본인들의 삶과 본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때 많은 부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병원 말고 이제 사회와 미래도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영성에 포함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같이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용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영성을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관리자 아니면 위원회 위원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활동들 그리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또 미래와 사회를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하는 활동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간호 세미나가 여러분 마음의 빛을 다시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하신